지금까지 기관 자체에 대한 기준점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아이 현 영어 상황의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가정에서 아무 노출이 없는 경우 약간의 영어 비중이 있는 놀이 학교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영어 동요와 영어 책 읽어주기 등을 꾸준히 해주셔야 해요. 어느 정도 듣기 노출이 1년 이상 된 아이의 경우에는 5세부터 어느 기관이든 선택에 따라서 보내시면 되는데 아이 발달이나 성향상 조금 더 놀이식을 원하고 또 그게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시면 가정에서 꾸준히 노래와 영상으로 노출해 주시면 좋아요. 학습식 영유를 선택하시더라도 초반에는 놀이식과 확연하게 큰 구분은 없을 겁니다. 5세 1학기에는 영유라는 곳에 처음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에도 많이 유한 편이에요. 보통 3, 4, 5월까지는 한국어 사용을 막지는 않고요. 대신 아이가 한국어로 물어보거나 말하면 한국인 선생님들은 되도록 그 대답을 영어로 간단히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도 한국어를 조금씩 사용하시면서 천천히 영어 단어와 문장을 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우물쭈물하면서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선생님은 누구누구야 화장실 가고 싶나요? Do you want to go to the bathroom? 이라고 천천히 말하면서 직접 손 잡고 같이 데려다 주실 겁니다. 아이가 최대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니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꾸준한 듣기 노출이 2년 이상 되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집에서 되든 안 되든 영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5세 학습식 영유를 들어가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학습에 대한 태도가 좋고 앉아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도전을 즐기는 아이일 경우 5세 기간 동안 가정에서 알파벳 음가와 파닉스 단모음 정도 봐주시고 수월하게 넘어간다면 6세 학습식 영유 입학도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리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듣기 노출이 3년 이상 해왔고 가정에서 파닉스 포함 기초 리딩 단계를 수월히 넘는 경우에 7세 학습식 영유도 도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3년차 같은 반은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2년차 반은 꽤 도전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의 경우 제가 집에서 아주 일찍부터 노래와 영상 또 책 읽기로 노출해 왔고 7세 1학기에는 프랜차이즈 2년차 반에 합격을 했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아이가 듣기 노출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귀는 뚫려 있고 영상 보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흥미를 느끼고 좋아한다면 6세 학습식 영유 입학이 사실상 가장 가성비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하는 영유의 레벨 테스트 수준과 입학 시의 교육과정 레벨을 파악하시고 그것에 맞게 몇 달 전부터 조금씩만 준비시켜 주신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준비도 사실 많이 들어온 아이는 파닉스 포함 비교적 수월할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강의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성격이나 성향 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정답도 없고 철저하게 부모님의 선택과 무엇을 더 우선시하느냐에 달렸는데요. 일단 언어 감각이 없는 경우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아직 모국어도 서툴고 한글도 이제 깨우쳤는데 괜히 가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전기세만 내주러 가는 건데 뭐하러 보내?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께 묻고 싶어요. 언어 감각이 없는 애가 내년에는 감각이 생기나요? 내후년에는 생기나요? 걔는 그냥 타고나기를 그쪽 머리는 안 타고난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애라면 더더욱이 말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돼요. 이런 아이일수록 소규모 정원의 기관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부딪힐 기회를 많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뇌가 말랑말랑할 때 한국어, 영어 노출을 시켜서 영어를 언어로 접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머리 다 커서 영어를 공부로 하려고 하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남들이 1시간에서 될 공부를 2시간, 3시간 해야 비슷하게 나올락 말락 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수학을 달려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영어에만 매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언어에 더딘 아이일수록 언어를 공부로 접근하게 되면 안 되고 언어로서 접근시키면서 가능할 때 학습을 접목시켜야 합니다. 단 부모로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언어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도 많이 속해 있으니 같은 커리큘럼, 같은 교재로 배우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점은 상위권이 될 확률이 아주 낮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언어 감각이 있고 학습적인 면모를 보이고 무엇이든 도전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또 대부분 보통 엉덩이가 무겁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고 또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되든 안 되든 자기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며 대화하려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브로큰 잉글리시여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보이고 틀려도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려는 아이들은 어떤 영유에서든 적응하기 아주 수월하고 7세에 입학하더라도 입학만 한다면 곧잘 따라갈 확률도 높습니다. 간혹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고 자존심이 센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또 공통점이 비판적인 코멘트나 틀렸다고 지적받는 것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강사가 여럿을 수업할 때 다루기 힘든 유형 중 하나예요. 아직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틀린 답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올 것이고 강도야 다르겠지만 지적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웬만하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영유 입학 전에 가정에서 영어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하고 듣기 노출을 최대한 많이 시켜서 입학 후에 커리큘럼이 쉽다고 느낄 정도로 자신감을 잃지 않게끔 그렇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과장되어 말하자면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안 하려고 들고 그럼 재미가 없고 향상은 더디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나 학습식일 경우에 매주 스펠링 테스트가 있기도 하고요. 아이들끼리 몇 점 받았는지 채점이 끝나자마자 서로 I got all right, I got 100 이러면서 떠들어대거든요. 근데 한두 개 틀리거나 하면 또 울고 부정적인 느낌을 받고 이게 악순환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자신감 뿜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이의 정신적인 건강 면에서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누구나에게 있어요. 누구나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죠. 하지만 빨리 극복해내는 아이가 있고 가정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기도 하니 초반에만 좀 신경 써주시면 아이들도 몇 달이 지나면서 많이들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어 유치원 선택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